오늘은 비참한 노후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이고 또 노인 자살률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대국인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노인들이 자녀 사교육비나 우리 애들 많은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학원을 3개, 4개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까지 보내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자기가 버는 돈을 다 투자해서 가르친 후에 이 노인들은 모든 것을 텅 빈 상태로 딱 60대 중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60대 중반에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자식들 교육비, 자식들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니 정작 우리 노인들 노후 대책은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 친구는 2 자녀를 미국과 호주에 유학을 보내고 혼자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젊은 시절에 허세를 부리느라 과소비한 것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아파트 크기와 자동차 크기가 하나의 인격인 양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산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실제 살 만큼의 크기만 가지면 되는데 특히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아파트 크기와 자동차 크기를 같은 소득 구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아파트에 살고 큰 자동차를 탄다는 것이 조사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젊어서 돈을 잘 벌을 때 우리는 과소비하였기 때문에 늙어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90%는 등기인의 것이 아니고 은행 대출이라 저는 은행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크게 살다가 막상 은퇴하면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갚느라고 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농기계 값이 보통 전부 포함하면 2,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또 이양기, 관리기 이런 것을 전부 하면은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는데 70%가 농협 부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젊어서는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정작 나이가 먹으면은 은행 부채에 휘달리게 되고 또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면은 우리가 가용 자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자금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노후 준비 없이 갑자기 60대 중반에 노인의 문턱에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은퇴 이후 3,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이런 노후 준비 젊어서를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우리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마을 안길 풀베기 작업을 갔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막걸리만 잡숫고 일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저씨는 왜 일을 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네 어른들이 야 이놈아, 야 이 사람아 좌상을 뭘로 보느냐. 저분이 우리 동네에 제일 나이 먹은 어른이시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 가지고는 우리 고향 마을에 가면은 청년 회장 정도 할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많이 오래 산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노후 준비를 더 못한 사람에게는 노후의 빈곤율이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세를 위하여 이렇게 권배를 제의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내가 나보고 4년만 더 살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96세인데 소주 한 잔을 아주 완샷으로 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노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노인의 시대이기 때문에 60대 중반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인의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첫째 자기의 장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된장을 잘 담그면 된장 담는 일로, 김치를 잘 담그면 김치 담그는 일로, 또 농사일을 잘하면 농사하는 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돈 버는 일과 함께 사회 봉사도 병행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나 요양원에 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몸으로도 봉사하고 돈 버는 일과 봉사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로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창 중에서도 한 100억 정도 부자가 있는데 동창 회비도 잘 안 나면서 돈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친구가 오면은 손가락질하고 서로 안 어울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사회에 뭔가 기여한다든지 사회에 봉사할 때 그 돈의 가치는 더 훨씬 그 친구를 높여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우리는 아침 먹으면 무조건 나와서 사회 관계망을 구축해야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젊어봤다 너는 늙어봤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젊어봤지만 젊은 사람들 늙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늙음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지혜를 던져주고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 준다면은 그 젊은 사람들도 훨씬 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배우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빠 실패학을 밑줄 치며 읽어라는 책을 쓰는데 우리 아들, 딸이 그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은 먼저 귀를 열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징기스칸도 많은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자기가 징기스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의 많은 말도 들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지혜를 줄 건 주면서 서로 인적 네트워크로 소통해 그런 장을 열어갈 때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변하는 나 황선만 산을 좋아하던 나 바다를 좋아한 것은 그대의 눈물을 어디서 흘리든지 한 방울까지도 받기 위함이요. 높아지려 했던 내 맘 자꾸만 낮추는 것은 그대 언제나 다가올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햇빛만 좋아하던 나 구름까지 좋아하게 된 것은 그대의 행복뿐 아니라 괴로움까지 안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사한 꽃을 좋아하던 나 들꽃을 좋아하는 것은 꽃잎이 시들어도 사랑하려 함입니다. 넓은 길로 향하던 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대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